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의 국어 성적을 책임질 신영경 선생님입니다. 자, 현장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는 알고 왔겠죠? 아마 현장 강의를 오게 된 경로는 다 다를 거야. 어떤 친구들은 인강 듣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나 선배의 추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설명해 가셨다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누군지는 알고 여러분들 수업 들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진을 가지고 말이지, 애들이. 어떤 친구는 벗어보세요, 마스크를. 막 이러는데, 이거 벗으면 깜짝 놀란다. 이렇게 생겼어. 알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투스 온라인, 이투스에서 인강을 진행하고 있고, 국어 영역 대표 강사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강 수강생은 이투스 선생님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네가 이제 와서 현장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겠죠. 선생님은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책들이 이제 이 중에는 베스트셀러도 있고 많은 강의를 그동안 해왔고 많은 교재들을 만들어 왔어요. 확실한 거 하나만 미리 말해주면은 선생님 현장 제자들 중에서는 국어 점수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이런 친구들은 없었어. 물론 너 노력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우리가 너와 내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은 1교시는 무난하게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혹시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 점수를 국어 성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열의를 가지고 마음을 잘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수업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최근에 수능이 어떤지 그런 거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가장 최근에 실시됐던 수능 난이도가 어땠죠?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야. 자, 난이도가 약간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난이도가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국어 영역 난이도가 최근에 보면 약간 널뛰기 하고 있어. 전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됐지만 그 1년 전 수능은 완전히 불수능이었죠. 여러분들 들어봤지? 수능 국어가 수학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1등급 컷이 84점이었던 그런 불수능 국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수능 시험이 최근 수능 시험인 이 시험인데 약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 구분 점수가 96점이었고 그리고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1등급 구분 점수가 92점이었어요. 선생님,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내년 수능에서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될 뭐 내년이라고 했지만 올해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단 화법과 작문 1등급 구분 점수를 보면 이건 너무 쉬웠던 거지. 화법과 작문은 지금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언어 매체는 92점 1등급 컷이면 난이도 산정에 성공한 시험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 보통 수능 출제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1교시 국어 영역은 90점 정도를 1등급 컷으로 잡고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언어 매체는 90점에 가깝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 산정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 작년 수능이 이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평가원이 뒤통수 전문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당연히 시험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최근에 수능 국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국어 공부를 해 나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요즘 수능 국어는 영역 간의 융합 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글자는 안 보여도 돼요. 독서 영역 안에서도 여러분들 주제 통합형 지문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 봤죠. 가나형 지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글을 배치해 놓고는 뭐 공통점 차이점 묻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이런 형태의 독서 융합 지문
그다음 문학 안에서도 시 두 개에다가 수필을 섞어서 출제하는 또는 소설과 극문학을 섞어서 출제하는 갈래 복합지문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융합지문, 그리고 화법과 장문 선택자들은 화작 융합지문 이런 거 봤을 거야. 그다음 언어 매체 선택자들도 문법과 독서의 융합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출제됐을 때 융합지문의 난이도가 높다 이런 게 아니고 내신에는 이런 융합지문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신 국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수능 국어도 잘 본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수능 국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즘 수능 국어에서 어디가 어렵다고 그러지? 그렇죠. 독서 영역, 비문학 영역이지. 자, 비문학 영역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 실제로 작년 수능 시험 아이들이 많이 틀린 오답률 탑10을 보면 70%가 비문학, 독서 영역이야. 이거는 작년 수능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전년, 3년 전, 4년 전, 10년 전으로 가도 같은 결과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야. 여러분들 알고 있죠? 고1, 고2 때 이렇게 보면은 학교 교육 자체가, 이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 국어 수업 자체가 비문학보다는 문학 쪽에 많이 치중돼 있었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화작, 언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법을 조금 배운 정도, 뭐 요 정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 쪽에 좀 약점을 보인단 말이죠. 내년 수능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볼 수능, 왜 자꾸 내년 올해 이게 헷갈리냐면은 2024 수능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2024년은 아니지. 그죠? 2024년에 대학을 갈 친구들을 선발하는 수능 시험이다. 그래서 2024 수능이라고 부르잖아. 그 수능 시험도 아직 문제도 나와 있지 않고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결과가 나올 건 뻔해요. 여러분들 세대 자체가 비문학 영역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문학 수업 시간에 많이 하나요?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비문학 고난도까지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BS 같은 경우, EBS도 수업 시간에 다룰 거야. 현장 강의에서 수업 시간에 다 할 건데 EBS도 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문학, 독서, 비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골고루 EBS를 연계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독서 영역이나 선택 과목은 이게 연계라고? 그 체감이 잘 안 되죠. 문학 파트 같은 경우, 문학은 원작을 훼손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EBS에서 실려 있는 작품에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되거나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따서 출제하다 보니까 문학 파트가 체감 연계율이 좀 높아.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수능 경향이 이렇구나 정도는 알고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미 다 결정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화작이냐 언매냐? 최근에 보면은 나는 화작하고 싶은데 다들 언매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나도 언매해야 되나? 화작 선택했는데 언매로 바꿀까?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자, 일단 화법과 장문은 공부할 때 학습 부담은 좀 적죠. 이게 개념으로 승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문만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를 그냥 자동으로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는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 파트가 매체 언어죠. 근데 문법만 해도 학습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좀 많아. 그런데 화법과 장문이 공부할 부담은 적은 대신에 문제 풀 때 현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풀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고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에 비해서 언어 매체는 공부하는 과정은 좀 특히나 문법 이런 게 좀 괴롭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답이 딱딱 떨어지고 그 문제 풀 때 시간도 좀 적게 걸리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1교시
시간 안에만 완벽하게 풀어도 성공이라는 거.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들 얼마나 많냐. 그런 시간 단축 면에서 언어 매체가 좀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같은 점수를 맞으면 언어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표준 점수에서 좀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매 선택자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생각 잘해야 돼. 같은 점수, 동일 점수라면 언어 매체가 표준 점수가 높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경향은 그랬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볼 수능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고 일단은 나라가 바보가 아니거든. 선택 과목 2개 만들어 놨는데 얘랑 표준 점수에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작을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언매를 조금 난이도 낮추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걸 선택해서 2개 틀리느니 이거 선택해서 다 맞은 애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뭐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잘 들으세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 그런데 암기 과목은 너무 싫다. 막 문법 내용 암기하려면 미쳐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은 성향상 화법과 작문이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어렸을 때 책을 더럽게 안 읽었다. 대신에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진 내용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과목, 암기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점을 보인다. 이런 친구들은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수능 코앞에 두고 보통 애들이 6월 평가원모의사 끝나고 또는 9평 끝나고 언매에서 많은 친구들이 나 이번에 3개나 틀렸어. 수능 화작으로 볼까? 이런 애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는 현장 강의 수업 시간에는 화작과 언매를 다 보충 강의로 완벽하게 다뤄줄 겁니다. 네가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알겠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게 될 거야. 일단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생님, 개념학습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게 편견이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걸 잘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립다 개념만 파고들면 성적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 영역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는 양치기 과목이 아니잖아 이게. 질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는 애들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국어 점수는 미동도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먼저 우리가 잡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영역 필수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난도 학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파이널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EBS 수능 특강 나오면 수능 특강 분석 공부를 해야 되고 EBS 수능 완성이 나오면 또 수능 완성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쳐다도 못 보고 찍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시간 단축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성을 하면 우리가 국어 성적은 잘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알겠죠? 1년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낼 겁니다. 자, 우리 현장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시즌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즌 1 겨울방학 시즌이죠. 이 시즌에는 여기 보면 본 강의가 있고 보충 강의가 있지. 본 강의는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강의. 알겠죠? 그럼 보충 강의는 뭐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반 신영균 수업에 갔더니 나 5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다. 도둑놈이냐? 그런 일은 없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원래 국어가 8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 하나 틀린 애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8등급이면은 사실상 이거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원숭이라고 봐야 되겠지? 왜? 국어는 열심히 읽고 문제를 풀기만 해도 그런 등급이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수능에서 하나 틀린 애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들으러 갔더니 내 성적이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갔다.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 말고 나한테 부족한 무언가를 또 채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진행하는 본 강의가 있고 그리고
6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나머지 6일 니네 집에 가서 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보충 강의가 매 시즌마다 진행이 되는데 또 보충 강의가 따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본 강의는 현장에서, 보충 강의는 동영상으로. 알겠죠? 자, 시즌 1에 진행할 본 강의는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국이공이라는 선생님을 대표하는 강의죠. 이게 국어 학습법을 제대로 잡아주는 강의야. 알겠죠? 그리고 보충 강의로 제공되는 게 이제 선택 과목, 정확한 언매, 그리고 명쾌한 화작. 이게 대강 진행되는 강의가 아니에요. 동영상 보충 강의로 제공되지만 20강, 10강 이런 좀 긴 강의야. 선택 과목을 한번 완벽하게 공부하자 이거지.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가 국어 영역을 어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 부족하다지. 어휘력 부족 때문에 글을 읽어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세대라는 게 여러분들 특징이야.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휘력의 부족이다. 왜냐면 어렸을 때 독서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세대니까. 여러분들이 활자 세대가 아니잖아.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죠. 화면이 익숙한 세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을 애들이 점점 더 싫어하는, 뭐 그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야. 선생님은 이 어휘력 보강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이 어휘 특강이 또 보충 강의로 시즌 1에 제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어휘 책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어휘 책, 그걸 우리는 수능 볼 때까지 5번을 반복해서 볼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수능 현장에서 어휘 책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알겠죠? 자, 그다음 시즌 2는 이제 3월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그때는 EBS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정밀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 영역은 정밀한 독서라고 해서 독서의 기본 과정.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독서 영역이 결국은 잘 읽고 잘 풀면은 성적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가, 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야. 정밀한 독서. 그리고 보충 강의에서는 고전 문학 특강, 고전 문학 원문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고전 문학의 필수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깔끔한 문학이라는 문학 개념어 특강. 그러니까 EBS 수특 분석은 이제 작품 분석인 거고, 이 문학 개념어 특강이 보충 강의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시즌 3에서는 이제 6평에서 9평까지의 시기겠죠. 본 강의에서는 고난도 수업에 들어갑니다.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보충 동영상 강의로는 EBS 수능 완성. 선생님, 수능 완성을 왜 본 수업 시간에 안 합니까? 수능 완성은 수특에 비해서, 수특은 책이 이만해. 왜?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 형태로 EBS 교재가 나오죠. 작품 자체가 볼륨이 워낙 적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동영상 보충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타임어택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시간 단축 전용 강의야. 이 타임어택 강의가 또 시즌 3에 준비가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시즌 4. 시즌 4에서는 이제 본 강의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 시즌이죠.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외부 모의고사, 여러분들 뭐 이감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이런 거 들어봤죠? 외부 모의고사와 그리고 선생님 연구소에서 제작한 적중 모의고사, 이게 병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널에서, 본 강의에서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 보충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최고 난도 언매, 이 선택 과목을 시즌 1에서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 보면 다 까먹었겠지. 그래서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최고 난도 언매, 언어 매체의 고난도 문항들, 최고 난도 화작, 화작의 고난도 지문과 문제들, 이게 보충 강의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그 외부 모의고사 업체하고 이 선택 과목 모의고사를 중간에 한 번 공동 제작하기로 했거든. 그 제작한 선택 과목 전용 모의고사가 나오면은 이 6평 시즌에, 시즌 2와 시즌 3 사이에 이때 선택 과목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야. 그러면 선택 과목을 시즌 1에 한 번, 그 다음 시즌 2, 3 사이에 한 번, 그리고
파이널 과정에서 한 번, 3번을 하게 되죠. 많은 친구들이 선택 과목을 학기 초에 그냥 한 번 하고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막 언매에서 3개 틀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 그렇게 되지 않게 커리를 짜놨다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현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수업 30분 전에 등원합니다. 우리는 본 수업 자체는 3시간이 진행이 되지만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미리 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선생님 자리 맡아야 돼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죠. 이것 때문에 와서 일단 출결 확인을 받고 그 다음 과제 검사를 합니다. 이제 조교들이 숙제를 잘 해왔는지 검사를 할 거야. 선생님 고3 무슨 숙제 검사를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하냐 네가. 그래서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 철저하게 검사하고 숙제를 했다 안 했다를 집으로 이제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겁니다. 그래야 네가 수능날 웃을 수가 있어. 알겠나요? 출결 확인을 하고 과제 검사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이건 뭐냐면은 매주 시험을 보는 건데 되게 어려운 고난도의 막 힘든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죠. 주간 테스트. 수능형으로 10문제를 매주 선생님 연구소에서 제작을 할 거야. 지난주 진도에 대해서 확인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나요? 이게 이제 수업 시작 전 20분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될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는 뭐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집으로 결과 발송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아 네가 몇 살이냐 도대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째. 본 수업이 3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그다음 현장 실장님 그리고 조교들이 관리를 해드릴 거야. 뭘 관리해 주나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현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제물. 선생님 숙제. 아, 선생님 저 숙제 많이 내주는 거 싫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국어가 좀 컨텐츠 범람의 시대죠. 뭐 외부 모의고사도 많고 뭐 외부 주간지들 뭐 간쓸개부터 시작해서 뭐가 워낙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이것저것 자료를 막 여기저기 다 모아. 모의고사도 막 이감, 상상, 한수 막 다 모으고 그래놓고 다 풀지도 못하고. 선생님은 숙제가 적은 편은 결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도 도저히 다 못하겠다. 이럴 분량은 또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 대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본교재 숙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본교재 숙제는 매주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간 과제물, 주간지인데 너는 된다라고 해서 선생님 간쓸개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간쓸개 뭐 이런 거 좋아요. 주간지 퀄리티 좋아요. 그런데 그런 주간지들의 특징은 우리 수업 시간 진도하고 아예 별개로 놀아.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안 나겠지. 가장 좋은 과제물은 뭐야?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진도에 맞는 과제가 가장 좋은 거죠. 이 너는 된다가 간쓸개랑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퀄리티 좋게 문제를 제작해 갖고 나갈 거야. 알겠죠? 이거는 매주 한 권씩 진행이 될 거야. 알겠나요? 자, 그다음 요건데 요거. 매주 한 권씩 나오는데 이 너는 된다를 다 풀고 시키는 대로 과제 수행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서 제출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서 조교들한테 제출을 해요. 반드시 학교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 제출을 하세요. 조교들이 이제 제대로 했는지 다 검사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3번째 모의고사 숙제가 이제 격주로 진행이 되는데 2주에 1회씩. 파이널 시즌에는 매주
근데 파이널 이전 시즌 1, 2, 3까지는 2주에 1회씩 진행이 될 건데 그냥 문제 풀고 시험지 툭 내면 숙제 안 한 걸로 문자가 갑니다. 유튜브에서 선생님 찾은 다음에 모의고사 10점 올리는 비법이라는 영상이 있어. 거기서 뭘 알려드리냐면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알겠죠? 거기서 알려드리는 5단계 풀이법에서 시키는 대로 숙제를 해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오고 모의고사 OMR 카드 성적 전산 처리를 할 거거든. 모의고사 OMR 그리고 모의고사 분석지라는 선생님만의 구유한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 모의고사 분석지를 열심히 써온 상태에서 제출을 합니다. 조교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첨삭까지 해드릴 거예요. 알겠나요? 2주에 1회씩.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단순히 풀어서 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분석지야. 분석지에는 이제 영역별로 세분화된 칸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의고사 내가 이번 주 거 푼 결과 문학은 어땠고 비문학, 독서 영역은 어땠고 선택 과목은 어땠고 내가 잘한 점은 뭐고 잘못한 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을 합니다. 어떤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문학 괜찮았음, 독서 어려웠음, 뭐 선택 과목 다 맞았음 막 이런 식으로 대강 써요. 그건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알겠죠? 이 분석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 푸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영역별로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봐라. 아, 이 영역이 약하면 이런 문제집을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본인이 성의 있게 쓰는 만큼 많은 첨삭을 받게 될 거예요. 본인이 성의 없게 쓰면은 첨삭을 제대로 못 받겠지. 알겠나요? 자, 다음 네 번째. 어휘 숙제가 매주 진행이 되고 이거는 1년 동안 5번 진행될 거라고 그랬지. 어휘 숙제가 5번을 반복해서 볼 건데 일단 동영상 강의를 먼저 한번 수강을 할 거야. 첫 번째 어휘 숙제를 하는 동안에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병행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스스로 그 스스로의 과정이 어떠한지는 그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는 건 1회 독대고 그 다음 2회 독대부터는 스스로 숙제를 해오는 건데 어휘 숙제는 매주 진행이 된다. 1년 동안 한 5번 보게 되면은 어휘력 천재 될 거야. 니네 학교에서 어휘력만큼은 네가 무조건 탑먹는다. 알겠나요? 어휘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보충 강의가 시즌별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본 강의, 보충 강의 설명을 했죠? 보충 동영상 강의가 시즌마다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수업 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적 올려야지, 그걸로 퉁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때그때 시즌별로 진행되는 보충 강의도 잘 챙겨 듣고 그래서 한 군데도 구멍 뚫린 데가 없는 완벽한 실력을 만들겠다라는 마인드로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 성적표는 물론 이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야. 알겠죠? 그리고 클리닉 문제은행이 같이 나가.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수행한 결과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개인마다 다 약점이 다르겠지. 그 취약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별 문제집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성적표에는 이제 영역별, 뭐 선택 과목은 어떻고 비문학은 어떻고 시는 어떻고 소설은 어떻고 융합지문은 어떻고 영역별 성취도, 영역별 성적이 나가고 이거 딱 보면 아, 얘는 이게 제일 약하구나가 보이겠지? 그에 해당하는 네 이름 딱 붙어있는 문제집이 나갈 거라고. 한 달에 한 권씩 이게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집이야. 여기에 기출문제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들인데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냐? 내가 약한 그 약점을 콕 찍어주는 문제집이야 이게. 너한테만 특화된 문제집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휘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숙제나 다 공통으로 진행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들마다 받아가는 과제물이 다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숙제로 있는 주에는 다 풀고 와서 수업 들어올 때 제출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제출을 하는 과제물이 주간 과제물 너른된다와 모의고사, 그다음 클리닉 문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본교재와 어휘 숙제, 뭐 보충 강의 제대로 듣고 왔는지 이런 것들은 조교한테 책으로 검사를 받는 겁니다. 등원하면서. 이해됐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 선생님 카카오톡 채널.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영균 국어연구소 딱 검색하면은 채널이 하나 나올 거야. 여기에 일단 가입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은 다음 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수업을 못 갈 것 같은데 그 수업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어디서 보충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현장 강의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 현장 강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다가 물어보면 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투스 Q&A 게시판. 선생님 그거는 인강 애들 쓰는 거잖아요. 아니, 현장 강의 친구들도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투스 Q&A 게시판. 그다음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수업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제물 관련 질문. 아, 숙제하다가 이 지문의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더라. 이런 거. 그다음에 학습 상담. 알겠죠? 모든 내용들을 이투스 Q&A 게시판이나 네이버 카페 거기 이제 질문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글을 올리세요. 24시간 이내 답변이 갈 거야. 선생님 저 현장에 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와서 물어봐도 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진행되잖아. 숙제하다가 너무 궁금한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질문 시스템 세 번째, 라이브 Q&A. 선생님이 시간이 될 때마다 시즌별로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이제 Q&A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지. 여기에서 이제 뭘 하면 되느냐? 거기서 선생님 지난주에 수업한 거 이 지문의 문제 7번 죽여버릴 거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학습 상담. 그래서 요즘 국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죠? 아, 저 언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매 뭐 추천해줄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 뭐든. 선생님 저 진로 저는 이 대학 이과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꾸 여기를 가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궁금증들. 이성 상담도 되고 부모님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하여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 이걸 우리가 라이브 Q&A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이 Q&A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돼. 재밌게. 우리가 현장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익명으로 들어와서 다 물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는 미리 문자로 다 공지를 할 테니까 그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선생님이 즉문즉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할 때에는 내가 여러분들 질문을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주려고 할 건데 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막 여기 막 50명 줄 서 있고 그러면은 집에는 어떻게 가겠어? 내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니네 집에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놨어. 어떻게 세분화 해놨냐면 일단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는 수업 내용,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 알겠죠? 수업 시간에 본 수업과 보충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들. 수업 내용. 그 다음 신영균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학업 상담. 이것도 현장에서 얼굴 보고 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조교들한테 질문할 거는 이제 주간 과제물. 너는 된다. 너는 된다에 이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 오늘 주간 테스트 봤는데 이 문제 해설지를 다 줄 거예요. 해설지를 봐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이 주간 과제물 너는 된다 이런 거 질문을 할 때는 제출을 하잖아. 제출을 할 때 조교들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문 한번 안 읽어본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물어보면은 또 지문을 읽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조교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할 때는 그 라벨지 있지? 이렇게 인덱스 하는 걸로 꼭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예를 들면 너는 된다 37페이지에 문제 3번을 모르겠어. 37페이지에 인덱스하고 그 문제 3번에다가 질문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거 모르겠으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선택지 1번과 3번이 헷갈리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 주세요. 이 과정 자체가 공부야.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느냐. 이 지문 잘 모르겠어요. 이 지문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넌 못 읽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이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또는 이 지문에 문제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알겠는데 이 보기 박스 한 문제를 모르겠다. 근데 이 보기 박스 중에서도 선택지 1번과 3번이 헷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다 쓰고 그리고 인덱스로 꼭 표시를 해주세요. 조교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동안에 과제물 검사 쭉 하면서 인덱스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줄 거라고. 쉬는 시간 그리고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답변을 다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장님한테는 행정 업무 관련해서 알겠죠? 보충 강의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현장 시스템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게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 업무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즉 수업 내용이나 과제물 관련해서는 선생님과 조교들한테, 그리고 그 밖에 행정 업무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이렇게 다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실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요 번호입니다. 010-8458-4887 요 번호로. 근데 어느 정도의 매너는 있어야 돼. 선생님 밤 10시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괜찮아. 근데 새벽 2시에 선생님 궁금한 게 생겨서 실장님한테, 실장님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좀 매너가 없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밤 9시 그 정도까지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알겠나요?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몇 가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현장에 왔을 때 나한테 약속해야 되는 몇 가지 이걸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국어 점수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항상 시키는 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 선생님이 수많은 수업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완벽한 커리, 완벽한 과제물 시스템, 완벽한 현장 이런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점수는 오를 거야. 그 밖의 것들을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과 과제물 보충 강의 그 이외에 따로 이런 걸 사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입증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수능 1교시 국어 점수는 문제가 없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본 수업이든 보충 수업이든 선생님은 시험에 나올 것에 대해서만 가르칠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좀 실전적인 수업을 진행할 거야.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그런 걸 하면은 내가 똑똑해 보일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 똑똑하네. 뭐 집에 가서 본인이 문제 풀려고 하면 그런데 난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 나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해. 정말 실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지문을 장악해야 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구조 독해를 해줘야지.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게 있지. 수업 시간에 저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에는 납득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지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지문이 장악이 안 되고 구조 독해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런 추상적인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혼자 해도 배운 대로 적용하니까 진짜로 읽히네. 배운 대로 적용하니까 진짜 문제가 풀리네.
이렇게 스스로 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화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수업 자체를 지루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티키타카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계속 지문만 읽어주고 앉아있네. 아우 졸려. 이런 수업은 나도 싫어해. 알겠죠? 수업은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도 있잖아. 현장에 오는 이유가 뭐 현장 전용 과제물을 받기 위해서, 뭐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그냥 수업을 들으면 아우 졸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현장에 오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 그게 현장 강의의 큰 메리트죠. 그래서 수업을 절대로 지루하게 진행하지 않을 거야. 나 자체가 지루한 사람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지만 수험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시즌 진행 중에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니지. 수업도 하고 또 선생님은 뭐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는 인강 강사니까 인강 촬영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하려면 인강 수업, 현강 수업 하려면은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 현장 전용 과제물이나 인강 어떤 교재나 이런 교재 작업도 해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잠을 자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시즌 진행 중에는 한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 시즌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올해 좋은 결과를 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따라오셔야 되겠고 니네가 약속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냥 바보처럼 수업 시간에 막 얘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내용 받아쓰기만 하다가 집에 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질문을 툭툭 던지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내가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애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너는 저 뒤에 앉아 있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봐야지. 틀렸네 저 바보. 이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어떤 질문을 툭 던지면 네가 뒤에 앉아 있더라도 나한테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알겠죠? 그리고 얘한테 질문했지만 다 같이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명심하세요.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막 수업해주는 내용 그냥 줄줄줄줄 받아쓰고 글씨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두뇌가 자극이 돼야 돼. 국어 수업은. 알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니네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니네 머릿속에 내용은 내가 다 각인시켜 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일부 학생 졸아도 선생님 모르잖아요. 다 알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현장 강의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지. 그래도 이 교단에서 딱 보면 예를 들면 200명 앉아 있어도 저기 한 명 조네 이게 보입니다. 나는 성격상 그거 못 참어. 그래 피곤한가 보다. 오늘은 좀 자고 다음 주에 와서 열심히 해.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 못 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졸리면은 막 이렇게 꾸벅꾸벅 할 수는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이 정도는 선생님이 해줄 건데 아예 대놓고 그냥 엎드려서 잔다거나 바로 퇴원 처리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자는 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그건. 부모님께서 지금 학원 보내시려고 너네 학원 보내려고 밖에서 얼마나 쎄 빠지게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 생각하면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학원에 기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학원을 공짜로 다니지 않잖아.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는데 그 비용 네가 벌었냐? 아니잖아. 부모님께서 열심히 너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학원 보내주시는 거잖아. 그거의 2배, 3배 이상의 값어치를 나는 하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지불한 비용의 2배, 3배를 얻으려고 노력하세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업 중에 절대로 잡담하지 마세요. 뭐 쉬는 시간에 친구랑 얘기를 좀 하고 오케이 인정. 그건 괜찮은데 보면은 이제 현장에 친구랑 같이 앉고 막 이렇게 그것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내가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친구랑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뭐가 되겠냐 이게. 알겠죠? 수업 중에 절대로 친구와 잡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예의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질문 던졌을 때 저도 말 안 할래요. 죽여버릴 거야. 그거는 당연히 대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되 친구랑 잡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집중하세요. 나도 몰입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알겠나요?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다른 아이들 열심히 수업 듣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네 번째, 과제를 철저히 수행하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과 숙제로 내주는 것 그 이외의 국어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했지? 선생님이 약속할게. 그것만 이행을 잘하면 네 국어 점수는 잘 나오게 되어 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내주는 과제는 밀리면 안 돼. 왜 밀리면 안 돼? 진도에 맞게 과제물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게 과제 수행을 해야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밀린 상태에서 하면 저번에 이거 뭐 이런 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지?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서 풀라고 그랬더라? 기억도 안 나는 상황에서 숙제하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죠. 알겠지? 자, 그다음에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너 지금 보면은 뭐 국어학원도 다녀, 영어 과외도 해, 뭐 수학학원도 다녀, 나중에 뭐 수시 준비한다고 논술학원도 다녀. 너 하나에 들어가는 교육비면은 엄마 한 달에 하나씩 빽살 수도 있겠다. 엄마 아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니실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서 부모님들이 나도 엄마한테 그래. 나 낳은 게 부모님의 어떤 부담이 되고 죄가 되면 안 되잖아. 나를 낳은 게 부모님이 내가 너 낳아서 진짜 잘했다. 뭔가 보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구나 마찬가지잖아. 알겠죠? 항상 부모님 노력하시는 거 너를 지금 뭐라 그럴까 만든다라기보다는 너를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잖아. 그 이상의 노력을 너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서 노력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야 돼.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물론 나도 알고 있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내 수업을 듣는 현장 강의 수강생들이 전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전원 1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나 내년에 재벌 돼, 재벌. 그런 일은 없어. 이건 나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런 일은 없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가 직접 과외를 해줘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나는 이런 마인드로 가르치겠다라는 거야. 최소한 내 수업을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여러분들도 당연히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국어 영역, 수능에서 반드시 1등급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폭발적인 어떤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전달할 내용은 끝났습니다. 현장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마인드 탄탄하게 잡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합을 잘 맞춰서 우리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 국어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현장에서 봅시다.